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펫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나라가 어디 나라가 될까요? 이거는 일본입니다. 아, 일본의 펫샵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이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고요. 이 키무라 선생님께서 어떤 영매사님을 따라서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 같은 거 다녀오신 거예요. 여행인데 쉬러 다니는 여행은 아니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어서 그걸 구하러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영매사들이 구하는 물건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 평범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사소하게라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발품을 팔러 다니신 거죠. 발품 팔러 막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잠시 쉬고 계셨대요. 이게 여러 군데를 좀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죠. 아무래도 두 분이서. 이 영매사 히미코라고 할게요. 이분을. 이 히미코님하고 키무라 선생님하고 막 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아, 이 동네에서도 못 찾겠다. 올해는 아무래도 장사할 때 조금 위험하겠다. 네. 아무래도 액마기 하는 것들도 그렇고 요즘 아무래도 사람들이 과학도 많이 믿고 미신을 믿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신앙심도 줄어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일할 데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어르신들끼리 앉으면 하는 사회정치 얘기 비슷한 분위기고 신세 타령 느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밖에 누가 식당 밖에서 슥 들어오더래요. 차림이 되게 허름하더래요. 누구지? 가게에 저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근데 보통은 가게 주인들이 막 내쫓잖아요. 아, 더러운 노숙자 같은 사람들 오면은 좋은 말로라도 여기 그 손님들이 싫어하시니까 나가달라 이러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하고서는 음식 같은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도 그걸 받고서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잘 치워놓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히미코 님이 보시면서 저분은 뭐지? 하고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사장님 저 사람은 뭐 하는 분이시길래 저렇게 음식을 받아가시냐니까 아 이 근처 사는 노숙자분이신데 복장이 저래 보이셔도 아까 들어올 때 느끼셨겠지만 그 꾀세세하게 막 악취 같은 것도 안 풍기시고 오히려 아침마다 꼬박꼬박 쓰레기 같은 거 폐지 같은 거 꼬박꼬박 모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많이 남기고 가주시고 동네에서 되게 인상 좋으신 분이다. 그 지자체에서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뭐 사정이 있으신가 그런 걸 잘 받으시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좀 오시면 음식 좀 나눠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복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일본 관료들, 공무원들도 굉장히 보신주의가 강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챙겨줄 정도면은 이 사람이 보통 부지런하게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시군요. 잘 되시면 좋겠네요 하고도 막 마시고는 뭐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나오셨대요. 나오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노숙자분이 상점가를 아직 오픈이 안 한 상점가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게가 늦게 열고 일찍 닫아요. 오전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밤에는 진짜 심야 장사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술집 같은 경우 제외하고 이자카야 같은 데 빼고 그렇다 보니까 상점가가 아직 조용한 거예요. 뭐 상점 주인분들도 안 나올 건데 그 노숙자들이 이 가게 저 가게를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리어카 한가득 이제 폐지 같은 것들 다 모아놓고 가게 앞에 빗자루 같은 게 좀 가게 문 앞에 놔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게 앞에 바로바로 청소하게 가게 문 앞에 놔두신 빗자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가지고 폐지 들고 가면서 그것도 하는 김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이제 개 고양이들이 막 흐트러 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발로 슥슥슥 밀어가지고 한쪽에다 모아놓고 저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고? 대단히 덕이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라고 했는데 그 히미코님이 쭉 보셨대요. 보시더니
저 사람 조용히 좀 따라다녀 보자 우리.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머물면서. 그러니까 뭐 좋은 기운이라도 느끼셨어요? 하니까 별 기대 안 하고 물어본 거였대요.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혹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그분의 뒤를 미행 아닌 미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딱히 미행할 것도 없었대요. 왜냐면은 오전에 대충 가장 먼저 열리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그분이 여기저기 바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막 그러더니 또 점심때쯤 되니까 어디 가게에서 막 불러요 그 사람을. 아저씨 와봐. 부르셨어요? 하고 가면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낮에 장사하다가 남은 거야. 어차피 아저씨가 안 먹으면 버려야 돼 하니까 아저씨 다 먹어 하면 또 막 도시락 같은 거 남은 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키무라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거 버릴 게 아니더래요. 사실 음식물 장사가 그 당일날 아침에 이제 신선식품 같은 거 조리하면은 폐기를 하면 저녁에 또 점심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 사람들도 아저씨가 그냥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말을 지어내는 게 느껴지더래요. 말을 지어내다가도 저 사람한테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그 느껴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막 한참 돌아다니다가 상가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두 분이 더 따라갔대요. 조용히 뒤를 따라가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턱 잡더래요. 네? 엄청 묻게 생긴 아저씨가 한 손에 칼을 딱 쥐고서는 당신도 누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아니 우리는 이런 영매 같은 데 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덕이 높아 보여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다. 아유 오해 말아라. 왜냐면 너무 당황했던 말이 호다다닥 나온 게 한 손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구나 뭐 스님 같은 거 이러시더니 그래요? 근데 사람 그렇게 막 뒤에 막 따라다니시면 안 되죠. 아유 내 정신 좀 봐. 작업하던 거 들고 그냥 왔네. 난 여기 옆에 정육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그 아저씨 해코지 하려고 따라가는 줄 알고 급하게 뛰어나오느라고 실도 깜짝 놀랐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받을 행동을 했네요 하니까 그쪽에서도 아니야 나도 아저씨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저기 상가 뒤쪽에 해가지고 그 주택가 안쪽에 보면은 그 다 쓸어 들어가는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아저씨 거기 살거든? 그냥 쫓아가도 말 걸고 쫓아가면 안내도 다 해주고 착한 사람이라도 뭐 해코지하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물어보고 따라가세요. 그렇게 의심받게 다니지 말고 이러고 가시더래요. 와 깜짝 놀란 가슴 콩닥콩닥 잠재우면서 말한 대로 가보자 고 저는 갔대요. 갔더니 약간 그런 거 있죠. 주택가인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주택가? 다른 쪽에 이제 신식 빌딩이나 뭐 맨션 같은 게 새로 서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약간 소외된 주택가에 그 건물이 있었대요. 유리창 같은 게 막 깨져 있고 한데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철창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펫샵으로 쓰던 건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들었대요. 나중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펫샵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취급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많아요. 희귀한 동물까지. 근데 그만큼 서류 같은 걸 많이 떼야 돼요. 개 한 마리 입양하는데도 그냥 유기견 입양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펫샵도 규모가 제대로 꾸며진 데는 규모가 큰 거죠. 규모가 크고 하니까 확실히 여기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숨어 살기 좋겠다. 그래서 청소를 되게 깔끔히 하셨나 보다. 원래 이런 데 보면 깨진 유리파편 이런 거 넓어져 있고 한데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노숙자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나오면서 누구세요? 하니까 저희 여기 외지인인데 선생님께서 마을 분들한테 평이 되게 좋고 되게 덕이 높으신 분 같아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 누추한 곳에 이런 곳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저기 시장에서부터 보고 계셨습니까? 그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을 들어드렸을 텐데 이러면서 먼지 많은데 좀 앉으세요 하고 앉으라더래요. 그래도 좀 먼지 좀 털어내고 앉으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원래 출신이 안 좋고 그래도 요즘은 출신 같은 거 잘 안 따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업을 말아먹었다. 사업을 한번 말아먹고 나니까 딱히 돈에 대한 욕심도 안 생기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기에 앉게 됐다 자리를.
여기가 원래 펫샵인데 여기 주인이 펫샵이 망하면서 원래 동물 같은 것들을 다 신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도망을 쳤다. 야반도둑으로 빚을 많이 졌나 보더라. 그래 빚을 많이 져가지고 쫓겨다니고 하는데 그 야쿠자들도 동물들은 건드리기가 싫었는지 동물들 사체들도 이 동물들이 여기서 다 죽어가는 것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다. 아니 근데 그 동물 같은 거 여기서 돌보면서 사니까 그 구청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동물들 다 데려가고 아이고 그래도 그 불쌍한 것들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이 들어서 내가 여기를 사는데 여기 살면서 좀 남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정리 같은 거나 좀 하고 도와드리니까 밥도 챙겨주시고 한다. 네. 뭐 구구절절 사연이 그냥 딱 마음 아픈 사연인 거예요. 아유 그러셨구나. 딱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유 괜찮아요. 난 지금 사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해. 오히려 사업할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예, 어쨌든 그래도 나도 사업할 때 진 빚 같은 건 없어도 막 도망다닐 일도 안 해도 되고 단지 그냥 이렇게 딱히 뭔가 내 걸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으시고 제가 그런 거나 좀 해드릴게 하니까 히미코님이 딱 그러더래요. 그럼 혹시 요 안에서 저희가 물건을 몇 개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물건이요? 여기 뭐 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거밖에 없을 텐데. 돌멩이라도 괜찮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허락만.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뒤지기 시작했대요. 뒤진다고 해도 샷샷 뒤지는 게 아니고 여기 건물이 되게 청소를 잘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주면 두리번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돌 하나를 딱 주우시더래. 그러더니 요 돌 하나만 딱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니까 그 아저씨도 갸우뚱하면서도 뭐 가져가세요. 뭐 제가 여기 돈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시멘트 조각인데 돌 하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자기에 싸가지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는 다시 거기에 숙소를 잡은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면서 여쭤본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이. 그 돌 역시 그런 거죠? 하고 여쭤보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더래요. 키무라 선생님도 희미하게 보이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히미코님이 그 안에 눌러볼 때 그 아저씨가 가는 데마다 조그마한 영가들이 동물령들이 쫓아다니더래요. 근데 그게 어찌나 그 기운이 맑은지 두 분이서 느끼기에는 이게 정령인가 귀신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래요. 생전에 얼마나 보살핌을 받았으면은 네. 죽고 나서도 얼마나 챙김을 받았으면은 저렇게 깨끗할까. 물론 동물령들은 대체로 순수하대요. 동물령들도 사심이 있고 흑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애들이 있고 되게 특히 식욕에 관련된 게 많대요. 굶은 동물들은 동물 영가라도 순수하다기보다는 탐욕스럽대요. 근데 얘들은 분명히 그 히미코님이 보시기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꾀죄죄하고 빼쩍 말라 보이는 모습으로 네. 갔을 적의 모습이 수정이 된 애들이 있는데도 걔들도 다 표정이 너무 좋대요. 보살핌을 충분히 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밟고 다닌 자리 중에서도 누워서 잔자리로 보이는 데가 있더래요. 다 같이 모여서 누워 잤을 걸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던 돌을 하나 딱 집어줬는데 너무 깨끗한 기운, 그러니까 깨끗한 기운이 고여있는 곳에 그런 곳에 돌이 있었다 보니까 그 돌이 그 기운이 흠뻑 머금은 거예요. 우리가 향기가 나는 곳에 무언가를 놓고 나중에 그걸 챙기면은 한동안 거기는 향기가 묻어서 계속 향기가 나잖아요. 좋은 향이 있는 곳에 둔 물건처럼 은은하게 좋은 기운이 풍기는 것이 그냥 시멘트 조각일 뿐인데 저분이 돌본 동물들 때문에 이게 좋은 기운을 가진 수호석처럼 쓸 수 있게 변했다. 정말 드물다 이런 거.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인위적으로 힘을 넣은 것보다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얼마 가지 않더라도 좋은 거니까 이런 거 꼭 챙겨야지 하고 전 챙기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이거를 그냥 땡겨놨뿐 안 주고 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란 거죠. 돈은 줘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음식이야 이불 같은 거 매트리스 같은 거 바리바리 사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 한 명은 용달차 빌려가지고 네. 그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갔대요. 오밤중이지만 찾아갔대요. 그런 거 한다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선생님도 외지 사람이 주고 가는 거면은 우리한테 밤에 몰래 돌려주지는 않을 거고
이참에 우리도 챙겨주려고 뭘 채우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대요. 식어가지고 가는데 가서 그걸 딱 놔두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이거 하고 왔대요. 그 뒤에 다시 이제 도쿄로 돌아오셔가지고 히미코님이랑 이렇게 헤어져가지고는 나중에 또 일 있으면 연락합시다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키무가 선생 그때 그 돌 기억나나? 그 버려진 펫샵에 사시던 분. 알죠. 요즘 세상에도 그만큼 덕이 높으신 분 보기 힘들죠. 이러고 있는데 그분한테 병고가 생긴 것 같아. 네? 돌이 어쩌냐부터 갑자기 돌에서 아무 기운도 안 느껴져. 서서히 기운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 꺼지듯이 없어졌어. 이거 뭔 일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내 같이 가줄래? 하니까 같이 가겠대요. 이 히미코님을 제가 아까 봤던 님님이 이렇게 존자를 붙여서 표현했는데 이분은 실제로 키무라 선생님 설명을 듣기로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영매사분이래요. 특히 본인이 돌을 닦았다는 의미에서 능력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이분만큼 돌을 오래 닦으신 분은 없을 거고 돌을 깊게 닦으신 분도 없을 거고 키무라 선생님이 자기 스승님하고 비교했을 때 스승님은 완전히 신성 같은 사람은 아니시고 네. 오히려 좀 더 뭐랄까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영매사에 가까운데 네. 이 히미코님은 진짜 신선 같은 영매사래요. 돌 닦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람들이 돌을 오래 닦은 사람이니까 찾아오는. 근데 그런 사람이면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본인 돌 닦는 시간도 있을 거고 제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없는 시간 내면도 가겠다는 거니까 이거 큰일인갑다 하거든. 제가 차를 몰고 가겠다고 픽업해가지고 바로 글로 갔대요. 더듬더듬 그때 어디였대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가가지고는 다짜고짜 그 펫샵 쪽으로 차를 몬 거죠. 근데 난장판이 나 있더래요.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는 난장판이 나 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안 계시네 그 선생님이. 이게 키무라 선생님하고 히미코님이 거기에 다녀간 지 한 1년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1년 사이에 사람이 나쁘게 됐나? 병이 걸렸으면은 이게 이렇게 불 꺼질 일이 아닌데 하는데 뒤에서 누가 또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네. 뒤에 딱 돌아봤더니 그 정육겸 그때 그 정육겸 아저씨가 당신들 그때 그 외지인 아니죠? 여기 무슨 일이세요? 그때 기억난다. 정육겸 아저씨죠? 잘됐다. 여기 있던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게 하더니 자초질동 사연을 들려주는데 그 이후로 그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대 마을 사람들이. 네. 외지인도 저렇게 와가지고 좋게 봐주시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었다 하고도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설득을 하고 하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마음을 연다기보다는 이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받는 것도 실례구나 하고 성의를 받아가지고는 잘 이렇게 그래도 집 같은 걸 가지긴 그렇고 해서 대강 그 펫샵 건물 근처에 가건물이라도 세워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좀 그냥 지내게 너무 그렇게 헌 건물에서 지내지 않게 그랬는데 네. 어느 날 동네 양아치들이 노숙자 같이 보이고 연고도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물건들 같은 걸 막 갖다 주고 하니까 뭔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왔나봐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키무라 선생님하고 다녀간 뒤에 들깨가기보다는 누가 유기했는지 아니면 어디 흘러들어온 건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개들은 짖잖아요. 당연하죠. 짖는데 그것들이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더래요. 왜냐면은 그게 시장가에서도 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산 주택가에서도 거리가 있는데 밤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사람들이 뭔가 우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래요. 귓가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는데 댁도? 야 너도 그 소리 들었어? 아유 씨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막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 키무라 선생님이 가셨던 그 펫샵 건물 그 노숙자분이 사시는 곳 거기에 갔더니 노숙자 선생님이 글쎄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아지를 끌어안고서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울고 계시더래요. 이것들이 개한테 손대고서는 개가 잘못돼가지고 그 노숙자 선생님이 눈이 돌아가서 덤비니까 노숙자 선생님한테까지 해코지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못 잡았대요. 양아치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못 잡았더니 다급하게 병원에 모셔간 거죠.
마을에서 좋은 이미지였던 분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돈도 모아가지고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결국 아무래도 노숙자 생활을 길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다고는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악화가 됐어서 돌아가셨다. 장례는 어떻게 마을에서 절에서 치러들었는데 무연고 가가지고 화장하셨고 에휴 안 좋게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겁 못된 놈들이. 근데 이 히미코님이 머리에 뿔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대요. 그거 듣고 있는데 예.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김과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생전 입에도 안 담을 것 같은 욕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화가 난다. 예. 이 마을에 며칠 있어야 되는데 키무라 선생님도 같이 있을래요? 먼저 가도 돼요? 하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같이 있겠다고 하고서는 계좌들한테 연락하고 이 마을에 머문 거예요. 머물면서 그냥 조용히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마시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드라이빙하고 하다가 이 히미코님이 어느 날 딱 하고 누구를 본 거예요. 예. 보고서는 야! 하니까 그쪽에서 뭔데요? 젊은이였대요. 예. 젊은인데 마을 사람은 아니고 요 마을을 왔다 갔다 이제 물류 직원인 거죠. 요 마을에 있는 상점에 물건 대주는. 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너지? 이러니까 뭐가요? 네가 그 걔한테 돌 던졌구나.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아이씨 하고는 차를 몰고 그냥 가더래요. 네. 차를 몰고 따라가가지고는 차 세워봐라 하고서는 한데 무시하고 계속 가더래요. 차를 워낙에 여기저기 모니까 못 쫓아간 거죠. 그러고서는 에이씨 마을로 돌아갑시다. 일단 마을에서 물어봤대요. 뭐한 사람인지. 물건 대주러 오는 배송원인데 진짜로 걔가 그랬다고요? 걔가 좀 성격이 더럽긴 해도 성실하고 그런 애였는데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고서는 불렀대요. 불렀더니 저쪽에서도 우리 애가 갑자기 뭐 배달하다 말고도 와가지고는 막 무척 구청 거리더니 갑자기 조퇴한다 하길래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서는 차에 태워가지고 왔대요. 아무래도 이제 물건 대주는 쪽하고 물건 받는 쪽이니까 거래 관계니까 좀 이런 거 빨리 해소하고 싶었나봐요. 그쪽 사장님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앞뒤를 잘 따지고 실제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하고 그러셔야지. 윽박부터 지르니까 도망막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사람 아니라고 우리 직원. 예. 야 그럴 사람 아닌지는 가보면 알아.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고는 헬스하고 내려갔대요. 이제 허물라고 막 이렇게 거기 노숙자분도 안 사시니까 허물라고 막 돼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히미코님이 딱 그 뒤로 돌아서는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너 네가 주동범은 아닌 것 같고 너 똑바로 말해라. 지금 누가 시켰냐? 누가 같이 했냐? 너 진짜 신세 개처럼 망치고 싶냐?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도 닦으시는 분한테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김호가 선생님도. 나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난 여기 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니야? 야 너 지금 네 발밑에 봐봐. 그러니까 발밑에를 딱 보더니 으악 하고더니 뒤로 까망을 치더래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온몸을 막 탁탁 털면서 도망을 치는데 이 히미코님이 너 보이지? 너 원한을 너무 사서 영안이 없는데도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그때서야 키무라 선생님 귀에도 살짝 들리고 살짝 보이더래요. 바닥이 하얗게 보이던 그 영가들이 깔려가지고 그 청년을 향해서 하고 찍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동물령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마을에 그 상인회 같은 거 뒤를 봐주는 야자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자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이 너무 낙후된 마을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옮겼나봐요. 옮기고 나니까 이제 그 야자 쓰시는 분들이 살짝 이제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던 양아치들이 별로 옮겼네? 우리 안 따라가도 된다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인가? 여기 나와바리 우리가 먹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겠네? 이러고서는 그 동네 이제 수금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막 괴롭히고 그랬나봐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본도 특대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겠고, 아이씨, 이러던 찰나에 사람들이 막 물건 같은 걸 막 퍼다 주는 사람을 본 거예요. 노숙자식에 보고서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받냐?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받는 물건이나 좀 훔쳐볼까? 그리고 뚱치러 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히미코님이 잡으러 오겠대요. 마을 사람들도 머리 끝까지 뿔이 나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다 잡아왔어요. 경찰 아저씨들도 이 새끼들이 이들 진짜면 살인죄야, 살인죄. 1년이면은 아직 뭐라도 뱀이 잡으면 니들 집어넣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히미코님이 딱 30분만 자기한테 시간을 내달래요. 그러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30분만 딱 내드리고 그 다음에는 뒤졌다고. 밖에서도 벼르고 있고 안에서도 벼르고 있으니까 수수거리면서도 이것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망은 못 치는 거예요. 도망은 못 치고 따라 들어왔는데 키무라 선생님 보는 앞에서 히미코님이 그러더래요. 니들 표사긴 절대 못 죽어. 그렇다고 내가 니들한테 상처를 입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더니 손을 딱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눈앞을 싹 훑더래요. 손으로 직접 만지더래요. 눈앞을 싹 훑고서는 이제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러는 거예요. 딱 영안을 튀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영안을 튀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동물 연가들이 보이나 봐요. 예. 니들 이거 난 제자한테도 안 해주는 거다. 왠지 아냐? 영이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영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다. 예. 사람이 피곤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더 영에 시달리게 된다. 니들은 이제부터 평생 얘들이 보일 거라고. 평생 이것들이 쫓아다닐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옆에서 얘들을 다독여주고 있느라고 이런 거지 우리 가고 나면 얘들이 너 물어뜯을 거라고. 예. 그럼 니들은 평생 동안 남들은 아무도 안 알려주고 미친 소리라고 하는 아픔을 호소하게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딱 뒤돌아서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진짜 히미코님이 딱 뒤로 나가자마자 이 동물령들이 온몸에 달라붙었나 봐요. 온몸을 깨무는 거죠. 그러면서 히미코님이 나오면서 키무라 선생님한테 쟤들은 깜빵 가서도 오래 못 갈 거야. 그리고 죽어서도 어디 못 가. 이러고서는 속이 후련하다는 뜻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도쿄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아니었으면 저기 있는 애들 다 모셔다가 우리 제자들한테 하나씩 수호령으로 붙여주고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혼의 격이란 게 있대요. 이 격이란 거는 종을 따지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도에 접어들고 예. 아귀지옥, 수라지옥, 이런 수라도에 떨어지고 또 선도에 오르고 윤회를 돌고 하는 건 전부 다 사람이 알기 쉽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영혼의 무게를 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고. 개미 한 마리의 영혼도 소중한 거고 예. 사람 한 명의 영혼도 소중한 건데 단지 내가 경중을 나눌 수 있을 따름이라고. 모든 영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중을 매길 수 있대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더 중하게 영혼으로서 여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거기 있는 영가들, 거기 있는 동물령들은 하나하나가 누가 봐도 사람만큼의 격을 가지고 있더래요. 야, 최소한. 예. 왜냐면은 그 노숙자분이 한 마리 한 마리 가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쌓인 거예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덕이. 예. 남한테 덕을 베푸는 거는 자신의 영혼을 높이 올림과 동시에 남의 영혼도 같이 격을 올려준다고. 절대 서로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예. 덕을 주는 일은 무조건 받는 사람하고 덕을 주는 사람이 같이 오르게 돼 있는 정말 이 세상에 유례 없이 이득밖에 없는 행위인데 꼭 저런 놈들이 그걸 망친다고. 야, 예. 근데 생각해봐라. 그렇게 덕이 높아졌으면은 이 세상에서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것들한테 평생을 물려야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 일은 마무리가 됐고 야, 예. 나중에 가서 여기가 살짝 무서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이 청년들이 결국은 경찰서에 갔다가 구치소에 가서 형을 받고 나왔대요. 실질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우리나라 형법에 따지자면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게 이렇게 뭐 잡혀와서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고 네. 원래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 뭐 이런저런 거 하면은 감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셋 다 얼마 안 돼가지고는 명을 달리했대요. 명을 달리한 방법이 전부 다
하나는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대요. 엄마, 예. 어쩌다 뛰어들었냐 하니까 항상 입에 달고 다녔대요. 내가 개가 될게. 차라리 내가 개가 될 테니까 나를 놔달라. 그러면서 항상 집 밖에다가 막 울고 막 다리 한짝 다리 들고 오줌 싸고 막 이러면서 개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날 진짜 자기 개인 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도로 뛰어들었대요. 하나는 온몸을 긁다가 긁은 상태가 다 골마서 온몸이 골문 상태고 화상풍에 걸려서 죽었대요. 예. 계속 무는 환각통에 시달린 거죠. 계속 개들이 무는 환각통에 시달렸고 마지막으로 그 배송한 청년, 그 청년은 배송하던 도중에 진짜로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에 걸려버렸대요. 와. 근데 광견병은 약이 없거든요. 진짜. 맞죠. 진짜 위험한 건데. 광견병은 약이 없어가지고 진짜 시금시금 앓다가 딱 한마디 남기고 명을 달리했대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히미코님한테 그때 거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히미코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 사건으로 네. 기도 같은 거나 뭐 사업 같은 거 물어보고 오면서 전달해준 얘기로는 다시 태어나면은 차라리 개미로 태어나고 싶다고. 차라리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못한 조그마한 개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난 너무 무섭다고. 개미로 태어나다가도 계속 이렇게 묻어뜯고 있을까봐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었대요. 예. 히미코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자기 업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야, 오늘 동물령 그리고 또 콩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이런 한낱 미물이라고 또 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의 영혼의 무게도 인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또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기묘하면서 듣기 힘든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콩님께서 들려주신 동물령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와닿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결국 좀 비극적인 결말로 막이 내렸습니다. 그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이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히나 말 못하는 짐승, 동물들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